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계파마다 다른 권위 해석입니다. 네. 이 권위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물러나서 자리가 비게 되는 건데, 근데 계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먼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5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일단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돼야 하고요. 또 이후에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달라질 텐데요. 현재로선 가정의 상황이지만 이미 당내에선 계파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뭐 가정적이지만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다면 그건 대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당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당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당원 25조에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당대표 거리 시 2개월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당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이때까지는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다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당대표가 구속됐을 때 이게 거리로 볼까 아닐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거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당원 당규상에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비명계는 당연히 거리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원에 따라서 비명계인 박광훈 원내대표가 대표 업무를 맡아서 향후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이 정치 탄압인 만큼 달리 해석해야 한다, 이런 기류가 강합니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옥중 공천을 할 거란 의심을 비명계가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나는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게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진심 어린 생각 아닐까 싶어요. 지난해였죠.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걸 사고로 볼 거냐 거리로 볼 거냐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당대표 구속 상황이 온다면 당원 해석을 둘러싼 계파 간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친명 비명계 의원들 간의 주장 역시 향후 벌어질 당원 해석 전쟁의 전초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계파마다 다른 거리 해석의 느낌표는 내 거리가 두려워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계파 갈등은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에 따라서 이 다른 한쪽은 이른바 공천 학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리가 비워진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 거리라는 단어 뜻 하나를 놓고도 서로 달리 해석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국방부 장관이 거부한 의경 부활입니다. 예. 지난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의무경찰제 제도입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먼저 이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제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치안 업무 강화를 위해서 경찰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의경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 나온 국방부 장관은 의경 제도입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은 장관은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백지화하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근데 맞습니까?
일단 대통령실과 총리실 모두 이 백지화 지시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경찰 조직 재편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가 우선이고 그 뒤에 필요하면 의경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경 제도입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러면은 총리실에서 입장을 바꾸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총리실은 이 총리의 발언 자체가 의경 제도입을 검토하겠다였던 만큼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수요일 공개한 흉악범죄 대응책이 4가지였는데요. 이 의경 부활이 첫 번째 방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채용 인원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는 조만간 부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읽혀졌습니다. 7,500에서 8,000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경찰청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경찰이 더 적극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이 경찰에서는 수사 부문의 인력을 좀 집중시켜 왔는데요. 의경이 부활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민생을 관리할 수 있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인력을 개편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경찰 수는 227명으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외국과 비교해봐도 크게 부족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경 수천 명을 뽑을 경우 경찰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논란도 이 현 정부가 의경을 부활시킬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찰 비대와 같은 이면의 상황들을 정교하게 논의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국방부 장관이 거부한 의경 부활의 느낌표는 검토는 발표 전에로 정리해봤습니다. 총리실은 이 조직 개편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가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 의경 제도입 검토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하죠. 하지만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부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